오늘은 12시까지 제가 어디 있지? 요거 슈타이너의 강의록을 가지고 마지막 주제예요. 농사를 짓다가 보면 풀 요즘 한참 경험해 봤죠. 풀 뽑는 거. 비 온 뒤에 이제 장마철 지나면 풀이 엄청나게 나올 텐데 잡초를 관리하는 것을 이제 요 슈타이너의 농사 철학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벌레, 해충이라 그러는 뭐 우리가 잡초니 해충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고, 사실은 전체 자연 세계를 보면 잡초라고 불릴 풀들이 되게 억울한 측면이 많은 거죠. 나도 어떤 하느님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름도 없이 잡초라고 그냥 퉁쳐버리고 해충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슈타이너의 이제 농사 철학에 보면 별 기운과 상당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생명 역동 농업의 관점인가, 이런 거. 또 한 가지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직접 경험이 있을 텐데 두더지나 들쥐 이런 이제 약간 고등동물들의 피해 있을 수 있죠. 곤충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유기농업을 하는 분들은 특별히 그 화학 약품들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렁이나 이런 토양 생물들이 되게 많이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걸 먹는 놈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두더지 같은, 그거 먹으려고 막 이제 땅속을 파고 다니면 땅 속에 공간이 크게 생겨서 작물들이 이제 죽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시중에 농자재상에나 가면 들쥐나 두더지를 죽이는 그런 농약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유기 인증을 받은 곳은 더더욱 사용할 수 없고, 또 유기농을 하는 농민들이 그런 화공약품들이나 살충제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들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작물에 해를 입히는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퇴치를 하는가,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되게 농사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박규현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뭘 했었죠? 지난 시간에 육식갑자 그리고 자축인묘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뭐 이렇게 뭐가 온다 이렇게 설명했네. 그때 되게 갑자기 난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육식갑자 그 12지지 순간 그리고 달력. 예, 그래가지고 갑자 보는 방법까지 연월 일시까지 해가지고 요 그때 그래서 올해는 뭐 모충이 득세를 할 거다. 모충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없을 거라고. 제가 모충이 많다고 질문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엄밀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충은 물방개처럼 등에 딱딱한 그 갑옷을 입고 있는 걸 모충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털이 많은 거? 털이 많은 벌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털모자 쓴다고. 그러니까 용어를 좀 쉽게 했으면 좋겠어. 알아듣지. 무슨 법정 용어 같은 판결문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내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4대강 때 재판을 받으러 수원 법원에 가서 이제 판사가 되게 이제 진보적인 판사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건 소송을 승소하게 농민이 이기게 만들었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법정에 가서 앉아서 뭐 기록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심지어는 다리를 꼬고 앉지도 못하게 이렇게 이제 경비원들이 그러니까 판사가 읽는 판결문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우리가 이긴 거야? 그랬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4대강 개발로 획득되는 공익적 이익과 유기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공익적 이익이 충돌하여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없는 것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농사 용어 중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좀 고쳤으면 좋겠고 약간 이게 제가 보기 일제 용어들이 그대로 이렇게 와서 아침에 식물들의 잎에 맺히는 물방울 현상, 이걸 이제 식물이 건강하냐 안 하냐라는 표시로 이렇게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걸 뭐 일액 현상 이렇게 하거든요. 일액 현상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적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하여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박교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그 달력 아마 그게 동양적인 기준에서 보는 달력이고 다른 말이지만 슈타이너 이후에 그러니까 마리아 툰이나 이런 이제 슈타이너 농법을 더 계승 발전시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장기간 아직도 그게 이제 그 후손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슈타이너가 말한 게 맞나 틀렸나 이렇게 직접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해본 건 이제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그 농사는 작물을 기를 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작물에 미치는 변수가 뭐 많죠. 기후나 뭐 기타 환경들이나 토양의 상태나 또 농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느냐 또 갑작스러운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다 그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슈타이너가 말해서 그래 이건 또 실제로 해보니 그래라고 답을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저보고도 이제 생명 역동농업을 뭐 거의 16년 가까이 했으면 너의 경작지에는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확량이 많아졌느냐, 더 훌륭한 농산물이 수확됐느냐, 뭐 크기가 더 크냐, 뭐 이런 식의 당도가 더 높냐. 근데 그걸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죠. 이미 1년의 긴 시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작용들이 엄청나게 미쳤을 텐데 역동농업을 했다고 해서 그 요인으로 이렇게 잘 됐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슈타이너 이후의 사람들은 그 외부의 다른 요인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자면 그 생애 주기가 가장 짧은 작물을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열무. 근데 열무는 부적합하기도 해요. 뭐 짧은 한 달만 해도 수확하는데 다 비슷하게 자라니까. 뭐 열무가 잘 됐어 못 됐어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구별이 확연하게 가는 작물, 단기간에 수확이 가능한 작물. 그게 이때 유럽에는 우리가 왜 적환무라는 거 아세요? 적환무라는 것도 이게 어려운 말인데 레드시라고 그러는 빨간 예, 그거는 20일 무라고 그래서 뿌려놓으면 20일 만에 수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마리아 툰 여사 같은 경우는 달력을 이제 전체 운행을 보고 휴경일 날 아니면 뿌리의 날, 잎의 날, 열매 날 심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런 실제 경험을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 휴경날 씨를 뿌렸더니 적환무가 씨가 발화가 잘 안 되더라. 잎 하나 심었더니 뿌리보다 원래 무인데 뿌리보다는 잎이 훨씬 더 발달하더라. 이걸 이제 계속 비교를 해 나가면서 이 달력을 검증해 나갔는데 결국은 그 달력을 이제 박규현 선생님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걸 들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육식갑자가 뭔지 이제 들어본 건 사주팔자밖에 없는데 근데 원래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슈타이너 박사가 말하는 이거 이제 바이오 다이나믹 카렌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생명 파종 달력이라고 그러죠. 요 원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요 달력을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박현 선생님이 그거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이번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요 달력은 이미 이제 오늘이 7월 달이니까 다 인쇄한 거는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 툰의 그 아들인가 딸이 지금 마리아 툰 여사는 돌아가셨고 몇 해 전에 이 달력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천문학이나 천체 운행도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실력에다가 농사를 알아야 이 달력을 만들 수 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일본의 한 분, 삐리오 드니 선생님이 만들고 그 마리아 툰 여사 집안의 사람들이 만들고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마리아 툰 여사의 달력을 가지고 이제 번역해서 쓰고 있고 이것도 마리아 툰 여사가 만든 달력이에요. 우리도 미리 받아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만들면서 요거는 이제 포켓용 달력을 만드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이제 벽걸이에 저는 여기 걸어놓고 보는데 일하다가도 궁금하면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포켓용으로 만들었어요. 요거는 달력 한 부씩 드리고 보면서 필요하신 분 있는 분도 있나요? 달력 있으세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 제가 7월 달이니까 반값은 받아야 되나?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 가져가셔도 돼요. 여기 둬서 더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여기 좀 둘까? 사람들 오면 좀 주게. 그래서 이제 달력을 자세히 설명을 우리가 뭐 이 달력의 제작 원리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달력 보는 법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잠깐씩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7월 4일이죠. 7월 4일자를 보면 유지현 선생님 잘 안 보이시죠? 그거? 노안이 보이세요? 저는 안 보여 이거. 너무 작아서. 일단 7월달 달력을 펴놓고 그냥 기본적으로 농사의 역동농업은 지난번 시간에 매번 말씀드렸듯이 이 파종 달력이 가르치는 메시지를 따라 짓는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 파종 달력을 어떤 농장에 갔을 때 이 달력이 없다. 그러면 생명 역동농업이나 바이오 다이나믹을 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기본이니까. 근데 이 이제 천체 운행도를 그 1년치를 보고 만들어낸 달력이거든요. 7월 달에 보면 여기 쌍둥이 자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쌍둥이 자리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 밑에 설명은 나중에 읽어 보시고요. 이 지금 태양이
쌍둥이 자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12별자리가 있죠. 그냥 물론 다른 별도 엄청나게 많은데 옛날 사람들이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서, 그걸 황도라고 그러죠.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서 보면 걸려드는 별자리가 이제, 그러니까 붙박이 별, 거기 항상 있는 별이 12별자리예요. 그 12별자리를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걸 1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12별자리 앞을 한 바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2별자리는 붙박이니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물론 조금씩 뭐 지구나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또 움직임도 보면 이렇게 원형을 이루지 않고 타원형을 이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약간씩은 변동이 있지만 위치는, 순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7월 달은 태양이 쌍둥이 별자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8월 달은 이게 어느 별자리로 들어갈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개 자리로 들어가겠죠. 쌍둥이 자리 다음에, 지구에서 보면 태양은 지금 왼쪽으로 도는 거죠. 왼쪽으로 도니까 별자리를 12개를 그려놓고 왼쪽으로 돌아가면, 이번 달에 쌍둥이 자리면 다음 달은 개 자리, 그 다음에 사자 자리, 그 다음에 처녀 자리, 이렇게 쭉 돌아가요. 그걸 박규현 선생님은 지난번에 보니까 계절로도 표현하고 뭐 시간으로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 쌍둥이 자리 앞에 태양이 있다는 건, 이거는 대충 7월 달이에요. 예. 개 자리에 들어가면 8월 달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달력에 보시면 되고, 대신 태양을 포함한, 그리고 행성을 포함한 걸 모두 별이라고 했을 때, 이 별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지구에 있는 식물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식물은 이 별들의 영향으로 자기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형태가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을 고스란히 식물이 받았다고 보면, 식물이 보여주는 성질과 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일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밑에 설명이 있는 거예요. 빛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쌍둥이는. 그러면 빛은 지구 식물 중에 꽃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꽃의 기운을 북돋아줘요. 그래서 그 작물 중에 꽃을 먹는 대표적인 작물 브로콜리를 여기에 그려다 놓은 거예요. 아마 8월 달은 계자리니까, 계자리는 물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적혀 있을 거예요. 계자리는 물의 요소라는 건 지구에 왔을 때 식물한테는, 잎을 가진 식물한테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친다는 거예요. 잎을 발달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잎을 먹는 여기 양배추 그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력이 그려져 있다는 걸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기상 관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큰 틀에서는 대충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보면 이 달력을 만든 사람이 이제 저보고도 맨날 하는 얘기가, 저는 그냥 무심히 지나갔는데 거봐 작년 겨울 안 춥다고 그랬지, 별자리나 이 전체 운행도를 보니까 도저히 추울 수가 없는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저는 뭐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어쨌든 이 지구의 기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행성과 별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 별과 행성의 각도, 지구의 위치, 이런 걸 고려해서 7월의 기상은 대충 이럴 거다, 이런. 근데 꼭 100% 맞지는 않더라. 이걸 좀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기상 역시도
꼭 그 천체의 위치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요인이 또 많기 때문에 뭐 자동차가 많아서 대기 오염이 심해졌다든가 이러면 이제 기상이 달리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요 밑에 달력에 보면 1월부터 쭉 7월 달은 31일까지 있는데 오늘이 7월 4일이에요. 거기 보면 그 화살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13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에서 10까지 입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휴경 적혀 있고, 그 밑에 17에서 24 열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잘 됐다. 여기 다 나와 있네. 요 달은 한 달에 대충 병득 씨, 달이 얼마 만에 한 바퀴 돌아요? 달이요? 월. 아니, 며칠 만에 한 바퀴? 28일. 그런가? 하여튼 대충 이제 28점 며칠. 그러면 그냥 한 달이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한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1일부터 31일까지는 달이 가는 길이에요. 아까 태양이 가는 길을 황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태양이 가는 길 황도, 달이 가는 길을 백도라고 해요. 근데 지구에서 보면 달이 가는 백도를 따라가면 그 역시 12별자리 앞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7월 4일 날은 요게 사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궁수, 활을 쏘는, 요게 이제 기호로 다 적어놔서 그런데 7월 3일 날은 요게 전갈 자리예요. 저는 요걸 표시를 보고 다 외우지를 못해서 요 꽁무니의 화살표 전갈에 왜 독침 있는 그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외웠거든요. 7월 4일은 이렇게 화살 같죠. 이런 식으로인데, 역시 이걸 보면 그 다음에 달이 며칠 뒤에는 달이 어디로 갈지 예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 표시는 염소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는 자리는 이렇게 물결문이 있는 게 물병 자리예요. 그래서 요 기호는 1, 2, 3, 4, 1 밑에 있는 기호는 오늘 달이 그 별자리 앞을 지나고 있구나 라는 표시예요. 근데 별자리를 보면 별자리가 억수로 큰 게 있고 조그만 별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별자리는 하루 이틀 만에 휙 지나가고, 규모가 큰 별자리는 뭐 3일, 4일, 5일 만에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4일 오늘 선생님 달력 하나 드릴까요? 예. 그럼 여기 있는 별자리 다 붙박이. 그렇죠. 12별자리 중심으로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거 나오는데 난 잘 기억이 안 나. 헬레니우스인가 그런 태양의 신이 바람을 피워서 어디 가서 누구 아들을 낳아놓고 왔는데, 그 아들이 커서 엄마가 이제 죽으면서 너 아빠는 사실은 태양의 신 헬레니우스야. 그래서 그 아빠를 찾아간 거죠. 신하니까. 가서 너 잘 컸구나 아빠가. 너 소원 한 가지 내가 들어줄게 했더니 아빠가 타는 황금마차를 타고 12별자리가 있는 앞을 한 바퀴 돌게 해달라. 그런데 이제 아빠가 자기 아들이 약속대로 그 소원을 들어줬더니 그 마차를 타고 가되 조심할 건, 가다 보면 전갈도 있고 이 별자리 말하는 거죠. 황소도 있고 사자도 있을 거다. 조심해라 이랬는데,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 아들이 전갈이 독침으로 그 마차를 끄는 말을 찔러버리는 바람에 마차가 지구에 곤두박질 쳤는데
거기에 그 뜨거운 마차에 긁혀진 땅은 사막이 되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옛날부터 그 시대부터 태양이 가는 길에 걸려 있는 별자리를 알고 있었나 봐요. 그대로 별자리를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달이 사수 자리를 지나고 있는데 그 옆에 13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 7월 3일 날 보면은 전갈 자리인데 그 옆에는 저기 숫자가 없죠. 13은 오늘 1시에, 그러니까 낮 1시에 달이 사수 자리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적혀 있으면 그냥 그날 하루 종일 그 별자리 앞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1에서 10까지 이것은 새벽 1시부터 10시까지가 잎채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휴경, 그 다음에 17에서 24시는 10시가 지나면 이제 휴경은 시간이 따로 없죠. 따로 없는 건 여기가 종이 지면이 작아서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 어떻게 읽어야 하면 10시가 지나면 휴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경이 끝나는 시간은 17시, 오후 5시부터 24시, 언제 오늘 밤 12시까지가 열매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지구에 있는 열매를 맺는 채소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운들을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은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7월 5일도 이제 또 역시 사수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있고 휴경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달력을 보고 각각에 해당되는 시간에 각각의 작업을 한다. 이게 파종 달력을 활용하는 기본이에요. 무슨 작업을 하느냐 그랬을 때는 열매 날에는 열매채, 토마토나 가지나 오이, 호박 이런 씨앗을 넣기도 하고, 그 열매 채소를 심을 땅을 퇴비를 넣기도 하고, 이미 심어놓은 열매 채소가 자라는 곳에 뭐 북을 주거나 가지치기나 순지리기를 해주기도 하고, 수확을 하기도 하고, 그 작물에 해당되는 모든 작업을 이때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수학도요? 예. 받을 때 수학하는 게 좋지 않나? 그 기운을 더 받아서? 그래도 적기가 있으니까. 예. 물 주는 것도 포함이겠죠? 예. 그 작물의 모든 작업.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이 되어 왔던 건데, 각각의 별의 기운들이 이제 이걸 뭐 기운, 에너지, 활력 여러 가지로 온기 이런 걸 표현하는데, 이제 그 기운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태양이 별이잖아요. 태양이 주는 기운이 햇볕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수자리나 뭐 목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행성이나 별들이 주는 기운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태양에 주는 에너지는 금방 우리가 확인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각각의 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그냥 뭐 달력이 있건 말건,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달력이 있건 말건 그 우주의 원리나 자연의 원리가 그렇다면 지가 와서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죠? 뭐 굳이 뭐 이걸 언제 영향을 주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연 그대로 있는 우리가 말하는 잡초나 산의 나무나 이런 숲 이런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아닌데, 다만 농사라는 거는 슈타이너가 말했듯이 경작행위라는 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연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숲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고, 지가 순리대로 사는, 원리대로 사는 건데, 경작행위는 인간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 개입을 하는 즉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연에 개입해서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럼 뭐라 그래야 되나? 착취해 온다 할 수도 있고, 탈취해 온다 할 수도 있고, 빼앗아 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연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자연의 원리에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해서 빼앗아 오는 것들을 보충해주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땅의 힘과 식물이 가지는 그런 활력들이 지속 가능하게 된다는 거고, 뺏기만 하고 주지는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농사 경험을 통해서 땅이 지력을 잃고 식물이 생명력을 상실하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아야 되고, 또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많이 얘기가 됐던 건 그냥 이 활력이 오는 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어떤 물질을 매개로 해서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물질이라는 거는 뭐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알 수도 없는 수십만 가지의 어떤 그 뭐라 그래요? 그 광물질, 규소, 석회 이런 찰흙. 아휴 힘들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용하는데, 어떤 놈은 땅 속에 들어가서 석회를 통해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놈은 대기 중에 조류, 새, 곤충들을 통해서 작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놈들은 땅 속에 있는 지렁이 같은 것들도 별 기운을 퍼뜨리는 땅 속의 동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 농부가 하는 농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달력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건, 여기 보면 약간 회색 진하게 이렇게 있는 데가 있죠. 그 밑에 보면 요 밑에 각주 단 것처럼 정식 적기 7월 5일 11시부터 7월 19일 23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8월 달도 보면 회색 부분이 매달 이렇게 쳐져 있고, 그 회색 부분은 정식 적기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우리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에서 떠드는 게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되게 존경해. 가끔 이제 생협이나 이렇게 도시 텃밭 이렇게 가서 채비 만들고 농사 이야기 해달라 그러면 2시간 하고 오면 내 머리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일단 딱 맞추고 나면 허기가 지고, 그래서 막 짜장면 먹고 이러고 그러는데, 근데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명 단축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나요? 이제 강의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이건 몹쓸 짓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식 적기는 정식이라는 말 아시죠? 정식 몰라요? 텃밭을 몇 년 했는데 정식을 모르다니. 모종을 키우면 그 모종이 다 자라면, 뿌리가 내리면 모종을 밭에다가 심잖아요. 그러니까 봄밭에 심는 걸 정식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일본 말인 것 같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주 심기. 맞죠? 아주 심기. 그 정식 시기를 나타내는 표시인데, 7월달은 정식 시기가 1일부터 4일까지죠. 5일까지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건, 물론 이 안에는 휴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4가지 종류의 물, 흙, 빛, 열, 이렇게 4가지 종류를 나타내는 게 있지만, 특별히 이 시기는 정식 시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잡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식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달은 그냥
지구를 중심에 놓고 이렇게 완전 동그랗게 돌지는 않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땐 달이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왜 지구에 있는 이제 바닷물 같은 게 막 밀물과 썰물이 생기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달이 그런 건 아시죠? 원래 지구와 일치돼 있다가 어느 시기에 뭐 이렇게 분리돼 나가면서 그런 저런 그 우주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니, 그 달이 이상하게도 지구를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아서 달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달이 지구와, 그러면서 지구에 있는 물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거기에 식물들도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또 태양까지 조금 비춰보면 태양, 달, 지구 이렇게 있기도 하고, 태양, 지구, 달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 각자가 서로 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를 고려해서 지구에 있는 식물들에게 뿌리를 왕성하게 발달시키는 시기를 한 달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 시기를 이렇게 짙은 색으로 칠해 놓은 거고, 그게 어떤 시기인가 제 생각에 맞는지는 안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구에 가장 달이 가까이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 양쪽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식 시기를 뽑아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달력 만드는 원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가 보름달 뜨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시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도 뭐 매번 얘기하지만, 달이 찰 때 씨앗을 파종하고, 달이 없는 금음, 삭이라 그러나, 그때는 가급적이면 파종도 안 하고 그러기는. 그거는 구별이 확 되더라고. 달력을 보는 법은 그렇습니다. 또 혹시 달력에 대해서 궁금한 점,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요 달력은 독일에서 쓰는 달력을 만들어서 우리식대로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고, 원래 달력을 보면 별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심지어 교통사고, 그 다음에 지진, 번개, 천둥, 이것까지 다. 그 지진과 번개, 천둥이 행성이 어떤 위치에서 주는 영향에 따라 지구의 지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의 우려가 있다, 뭐 해일의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공, 벌 키우는 사람들은 벌, 이런 것까지 다. 그래서 딱히 이제 농사뿐만 아니라 생활하면서 관련된 모든 일들이, 교통사고는 이것도 뭐 사례로 저도 들은 얘기인데, 덴마크인가? 경찰서에 이게 걸려 있어서, 왜 이 달력이, 농사 짓는 달력이 여기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천체 운행에 따라서 기운이 안 좋은 때는 각별히 조심해서 더 이렇게 사고가 안 나도록 근무를 한다, 뭐 이런 것 같아. 기운이 안 좋은 때. 기운이 안 좋다는 건 휴경.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박견 선생님이 잘 풀 것 같은데. 기운이 지금 안 좋을 때 같은데. 아, 그래서 내가 힘들어지겠어, 내가. 또 달력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분들은 저희가 달력을 1년에 600부를 찍는데, 많은 분들이 호기심에서 구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연히 가서 보면 이게 걸려 있는데, 이렇게 걸려 놓고 어떻게 활용하시냐 물어보면 그냥 예뻐서 걸어놨어요. 이걸 이제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데 예쁘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제초 작업은 정식 접기 피해서
제초. 제초는 정식 적기와는 상관없습니다. 잡초 말하는. 콩밭에 고추밭의 제초 작업은 열매의 시간에. 그러니까 아까 그 기운들이 자연 상태가 아니고 경작지에서는 농부가 하는 홈이나 또 웃거름을 주거나 순지르기를 하거나 가지 소금을 하거나 이럴 때 그 기운들이 훨씬 더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위로 작용하는 놈들은 하고, 그 열매 채소들은 대체로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벌레나 곤충들, 조류들에 의해서 대기 중에 있는 기운들은 또 거기에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그래서 제초도 그 해당되는 날의 시간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부님, 네.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옥수수 심은 거를 열매 날 제가 그 제초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 호미질하고. 네. 근데 그거 한 날하고 안 날하고 차이가 너무 확연해서 저는 사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놀랬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아, 여기 옥수수. 네. 옥수수가 말로만 했는데 아 진짜로 증명이 되는구나 하고 저도 실제로 보고 놀랐거든요. 다른 거는 아예 못하고 옥수수만 그때 열매 날 제가 호미질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건가? 옥수수 밭을 매다 말고 입구만 매놨는데 고기만 막 자라는 거예요. 저 뒤에는 안 자라고.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해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박균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런데 이렇게 묻잖아요. 증명해봐. 근데 이게 별 기운이 내려오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죠?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저렇게 증명하는 수밖에 없고, 슈타이너 이후에 슈타이너 농사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 100년 됐죠. 슈타이너 사망한 지. 그죠? 그 정도. 그동안 계속 그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뭐 벌 키우면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미아 씨처럼 옥수수 이제 열매 채소라 이러면 그걸 해당하는 날 김매기를 해주거나 뭐 이렇게 했더니 거기가 훨씬 더 잘 자라더라.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한데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믿으면 되지 뭐. 다른 달력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7월에 지금 쌍둥이 자리, 태양이 지금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꽃 화채류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이번 달에 브로콜리 파종을 해야 되는데, 네. 모종을 집어넣는데, 모종. 예, 쌍둥이 자리에 그 쌍둥이 자리 그 다리 쌍둥이 자리가 있을 때가 20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태양과 달이 겹치는 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 그렇죠. 그래서 그날 꽃의 하루 종일 꽃의 시간이네요. 그리고 브로콜리나 이런 거는 꽃이니까 그때가 훨씬 더 어쨌든 브로콜리한테는 최상의 조건에서 이제 정식을 하게 되는 거죠. 실험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학교 텃밭이나 하는 분들도 이제 창민 씨처럼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해보는 거죠. 고랑을 매서 가을에 배추나 무부터. 무 같은 게 이제 좋은 게 잘 자라거든요. 무가 이렇게 모양도 금방 눈에 띄고. 그래서 해보는 거야. 잎에 날 무씨를 넣어보고 뿌리에 날 넣어보고 꽃에 날 넣어보고 이러면 무는 꽃을 피우면 안 되잖아요. 채소는 이렇게 우리 쫑 쓴다 그러는데 꽃대가 서버리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는데 꽃에 날 심으면 무가 꽃이 훨씬 더 빨리 피더라.
원래 가을에는 무가 꽃을 안 피우거든요. 얘는 8월 달에 무를 씨앗을 넣잖아요. 8월 중순 그쯤에 넣으면 얘가 9월, 10월, 11월 되면 수확해서 김장 담그는데 이때까지 꽃이 안 펴요. 반대로 봄무를 혹시 심어봤으면 봄의 무는 보통 4월 말이나 5월에 씨앗을 넣었는데 그래서 5월, 6월, 7월 달쯤 되면 봄무를 캐는데 이때는 이 기온이나 기후가 반대잖아요. 봄에 추웠다가 점점 더워지는 거고 반대로 가을은 더웠다가 점점 기온이 내려가는데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때에 무가 꽃을 피워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무는 꽃을 안 피워요. 근데 무가 언제 꽃을 피냐면 다행히 살아있다면 그 다음에 봄에 꽃이 필 거예요 아마. 배추도 그렇고. 그래서 봄에 무나 배추는 비싸고 그리고 봄에 무는 또 이렇게 더위로 가면 속에 심 박힌다는 거 아세요? 네. 당근도 그렇고 그게 기후가 안 맞아서 속에서 이제 화병 나서 그런 건가? 이렇게 심이 박혀서. 근데 가을에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생기는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작용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꽃의 날 내가 무를 파종했어 가을에 이러면 꽃이 이렇게 더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저 같은 농민들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실험하다가 굶어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신 창문 씨 같이 호기심 많은 사람은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렇게. 그래서 자꾸 설명하고 논쟁하지 말고 직접 증명해 보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파종 달력도 그럴 수 있는 생명 역동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왜 그러긴 해요. 씨앗을 넣으면 생명 역동농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씨앗을 넣을 거 아니에요. 편한 날 자기가 하고 싶은 날 그래도 그 씨앗은 발화가 되고 자라는데 대신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달에 언젠가는 한번 보름달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요행이 1년에 12번은 보름달이 뜨는 거고 그런 자연의 어떤 그런 원리 때문에 의도치 않게 씨앗들이 또 이렇게 후속 작업에 의해서 싹 틔우고 자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이 스타이너가 한 말이에요. 지도 모르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달력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년 12월에 달력을 만드니까 올해도 이제 12월 되면 만드는데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지? 콩을요. 네. 콩을 서리태를 이렇게 심어봤는데요. 예, 잎이 너무 무성한 거예요. 예. 거름을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닌가? 걱정을 해요. 저기 콩이 나오겠나. 이거 뿌린다고 그것도 다 이런 거를 무작정 뿌린 거는 안 되네요. 그 왜 이렇게 잎이 무성하죠? 잎에 날 심으신 거 아니에요? 불러주세요. 콩국자. 그거는 뭐 무슨 날 심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콩은 이제 크로바, 콩, 헤어리베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 두가류 작물이라 그래서 콩가식물이라 그러잖아요. 콩가식물은 이건 정말 그 하늘이 준 선물인데 뿌리에 뿌리혹 박테리아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퇴비를 넣는 건 물론 다른 영양분도 넣지만 질소라는 놈들을 땅속에 넣어야 작물이 자라는데 질소를 넣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퇴비를 사다 넣고 뭐 이제 화학 비료를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콩가 종류는 질소를 스스로 만들어 대기에서 끌어들여요. 다른 작물들은 못해요. 그래서 퇴비를 막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콩을 심을 때는 거름을 다른 작물 심을 때처럼 똑같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콩이 자라면서 스스로 질소를 막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데 이미 농민이 거기다가 막 퇴비를 막 넣었어. 그래서 아마 잎이 무성해지지 않을까. 요인이. 그땅 비옥하게 된다고. 넣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콩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난번에 하지 지나기 전에 감자 다 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좀 동생 내외 애들 체험하게 해준다고 일주일 뒤에 그 감자를 뽑았는데 현영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제 학교 텃밭을 또 분양을 받았거든요. 하지 당일날 이제 그때 콩 넘기지 말라고 해가지고 심었는데 시간대를 보니까 그때 이제 휴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비가 세 번 왔는데 다 죽었다고 하고 저는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와가지고 감자 다 뽑고 열매 시간에 어쨌든 심었거든요. 몰랐는데. 네. 근데 저는 늦게 심었고 물 관리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시들어 있는 걸 심었는데도 절반 이상 살아남아가지고. 아, 잘했어요. 네. 이게 시간대별로 좀 차이가 있나?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축적되면. 제가 미아 씨가 저보다 훨씬 뛰어난 게 농사는 작년 올해 처음 짓는데 조경선 선생님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관찰을 훨씬 잘해요. 저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습관대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무슨 벌레가 생겼어 이러고 이제 저보다 훨씬 잘. 애정이 있는 거지. 애정이. 저는 진짜 요만한 텃밭이거든요. 근데 전에 이제 그 노인회에 그 아는 분한테 그 회장 하신 분이 저희 밭을 해줬어요. 근데 그 까만 비닐 가운데 뽕뽕 난 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다 심어서 너무 훌륭해 보이고 좋은데 제가 가만 보니까 땅이 완전히 꽝꽝한 거예요. 딱딱하다는 네, 거예요. 꽝꽝 딱딱도 아니고 왜 빵 오래 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꽝꽝하게 돼. 그래서 이제 한 올해 제가 그냥 이렇게 무심결에 이게 개울이 이렇게 쫙 흐르는 거를 오래 본 거예요. 바로 옆에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서 못 봤다가 그래서 거기를 터서 이제 그걸로 퍼가지고 물을 주는데 이제 물이 확보되니까 이제 다시 한번 텃밭 해보자.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심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조금 오버하는 게 있어서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막 이제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파를 심었다 뭐 고추 심었다 하여튼 잡초가 이제 나잖아요. 네. 잡초가 많이 나는데 저는 진짜 모듬식으로 했거든요. 요만큼씩 사다가 다 종류별로 해가지고 20가지도 넘어요. 조그만데. 근데 이 잡초를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캐면서 네. 놀라운 게 잡초가 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닐 칠 때는 그거 꽝꽝했던 땅이 이 잡초 캐느라고 손으로 하나 이렇게 오늘 요만큼 내일은 요만큼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이 다 돋가지는 거예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땅이 잡초의 꽝꽝한데 재발견. 잡초가 얘들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네. 제가 양분 경쟁도 하지만 네. 그렇게 이게 딱 효과가 있나요? 있어요. 많죠.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땅이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점점 변하는 여기 땅이 그렇거든요.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안 빠지고 이제 비가 한참 동안 안 오면 시멘트처럼 딱딱한 땅이었어요. 시멘트처럼. 예. 여기에 뭔 뿌리를 내릴까? 그래서 제가 미아씨 하는 밭에다가 이렇게 틀밭이라고 나무 판때기를 세워줬거든요. 다 하면 힘드니까 여기만 관리를 해라. 근데 거기다가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팁을 준 거죠. 풀을 베서 덮어야 된다.
호미 들고 그냥 작물이 자랄 때 옆에 슥슥 긁는 게 풀도 없는데 옛날에 콩밥 매는 한학네들 보면 그냥 막 긁고 가잖아요. 이게 작물한테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줬고 하면서 땅이 변하는 거 봤어 안 봤어? 3년 동안 바뀌었어요. 그, 그냥 예. 뻘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풀들이 자라면서 경작이 반복되면서 땅도 바뀌고 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것도 있고. 땅에서. 예. 뿌리가 그걸 이렇게 이제 왜 땅 속을 놀라운 게 이게 옥수수를 진짜 새끼 요만한 걸 심었거든요. 진짜 모종 요만한 거. 요것도 굵어요 지금. 근데 한쪽은 막 풀 막 야채 막 그냥 더미를 그냥 한쪽 저쪽에다 치워놓은 데다 옥수수 나중에 보고 심을 데가 없으면 거기다 심고 요쪽은 또 호박 몇 개 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심었어요. 울타리를 따라서. 놀랍게도 지금 그 거름 막 버려진 땅 있잖아요. 막 썩어서 막 거기 옥수수는 진짜 어느 사이에 이만하고 이쪽 호박에 막 퇴비 주고 뭐 한 데 있잖아요. 거기는 반밖에 안 돼. 3분의 2도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거 심었거든요. 제가 모종을 가져와서 텃밭이 얼마네요? 그냥 대충 오수실 텐데 요거 요만해요.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지금 요거에 아. 한 요만큼 빠지나? 절반 정도 요거 아니요 4분의 3 이거에 여기 크네. 거기에 뭐 한 이만해요.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겠는데 하여튼 네. 지금 아니 근데 그게 똑같은 옥수수인데 그렇게 버려진 땅 있죠. 막 퇴비가 뭐 층층이 막 깔려 있고 이런 데다 그냥 무조건 박아놨어요. 괜히 심은 게 아니라. 네. 근데 걔는 뭐뭐막 크고 여기 뭐 퇴비 주고 막 그냥 옥토를 만들어놨는데 걔는 반밖에 안 자라고. 똑같은 날 심었는데요. 이거는 기운도 똑같을 네. 뭐 질문하시는 건 아니죠? 질문이죠. 그러니까 아, 왜 차이가 나냐? 왜 차이가 나냐? 똑같은 거. 근데 얘기를 들어서는 몰라요. 제가 왜냐면 다른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땅의 요인도 있나 보죠. 땅은 조건. 식물한테는 직접적인 요인이고 왜냐면 우리가 별 얘기 한다는 게 별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게 그냥 그 옥수수와 별이 직접 대화를 해서 뭐 야 별 줘봐 뭐 이런 게 아니고 땅에 가지고 있는 물질과 대기에도 질소도 있고 심지어는 규산도 대기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구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매개 역할을 통해서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아직 몰라서 땅과 관계해서 예. 얘들이 섭취한다. 그- 이 천체의 기운을. 모든 게 다. 그래서 왜 나락 한 알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온 우주가 합심해서 이 나락 하나를 연글게 만들었으니까. 별이 직접 만들었으면 얘는 별에 의해서 만들어졌네 이게 아니라 뭐 땅, 공기, 심지어 곤충, 새 모든 것들이 이 별 기운을 식물한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슈타이너 박사가 얘기를 한 거고. 저도 사실은 여기 올 때. 네. 자, 선생님 잠깐만 죄송. 이렇게 한 10분만 쉬었다가 입이 말랐어.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잡초 얘기를 좀 나누면서 그때 할게요.